안녕하십니까. 요즘 기사를 보면 상법 개정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어쩐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서 언론 좀 심하다라는 생각 좀 했어요. 상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안 좋은 기사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기업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돈을 쳐받았길래 저런 기사를 쓰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어요. 우리나라 상법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왜 바꿔야 되는지 최대한 쉽게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다소 딱딱한 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채널 돌리지 마세요. 제가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옛날 옛적에 주식 왕국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이 나라에는 재벌 가문이랑 개미 백성이 살고 있었어요. 재벌 가문은 왕국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요. 개미 백성은 그냥 열심히 살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주식이나 사는 정도였어요. 어느 날 재벌 가문의 왕자가 선언을 해요. 내 왕국의 절반을 떼어내어 내 동생 왕자에게 그 절반을 주겠다고요. 개미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도 그 왕국의 작은 주인인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요. 재벌 왕자는 웃으면서 대답을 해요. 법이 허락하니까 상관없다. 그리고 이건 왕국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요. 사실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나라 상법의 특별한 구조 때문이에요. 오늘은 상법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만약 이런 일들이 해외에서 벌어졌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상법은요 1962년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당시 한국은요 경제개발이 최우선순위였거든요. 우리나라 그때 찢어지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키우고 경제를 발전시키자 이런 것들이 모토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업의 오너와 경영진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법이 형성된 거예요. 문제는 그로부터 6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도 기본교육은 크게 변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찢어지게 못 살았다고 하면요. 지금은 선진국 소리 듣고 있어요. 근데 법은 그때 정해진 게 아직도 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21세기 글로벌 기업 환경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는 20세기 중반의 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옛날 휴대폰으로 최신 웹을 돌리는 것과 비슷한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대주주는 그냥 VIP 취급이에요. 그리고 소액주주는 관객이고 같은 한 주를 가지고 있다면 의결권도 같은 한 주의 의결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업을 이상하게 쪼개놓고요. 모에서만 잡고 있으면요.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대주주 역할을 하는 거죠. 같은 주식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두 번째가 물적 분할이에요. 쉽게 말해서 회사 쪼개기거든요. 외국에서는 이런 물적 분할을 하려면 엄청난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선 어떻죠? 주총 나가서 손 좀 들어주세요 이러면 끝나요. 세 번째는 경영진의 책임, 그딴 거 안 지죠.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반하는 행동을 해도요 실제로 처벌받지 않아요. 이거 진짜 어이없는 거예요. 마치 축구 경기를 하는데 마음대로 반칙을 하고 다녀도 옐로우 카드 혹은 레드 카드 이런 거 자체를 부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죠. 네 번째, 정보도 불균형해요. 대주주만 비밀을 알죠. 중요한 회사 정보가 일반적인 주주들한테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한번 실제 사례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BTS 아시죠? 그 BTS를 키워낸 하이브가 2020년도에 상장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하이브의 창업자이자 대표였던 방시혁 씨는요. 회사 상장 직전에 아주 영리한, 사실은 아주 이상한 결정을 해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지분 중 일부를요.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비상장 회사 하이브 레이브즈로 이동을 시켜요.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시혁 씨가 개인적으로 4천억 정도의 이득을 챙겼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자기의 지분을 다른 데로 옮겨놔요. 두 번째,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주가가 크게 튀죠.
세 번째, 결과적으로 방시혁 씨는요, 비상장 회사를 통해서 막대한 가치를 확보하게 돼요. 네 번째, 만약 이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주주들이랑 이익을 나눴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주들이랑 이익을 나눠야 되는 걸 그냥 본인 혼자서 독식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게 합법이야? 네, 한국 상법상으로는 합법이에요. 놀랍죠? 그럼 이런 비슷한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서는 신인 의무라는 개념이 아주 강력해요. 특히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는요, 경영진이 회사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죠.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회사 설립자만 잘 되면 되고요, 미국은 모든 주주가 다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시혁 씨가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SEC가 즉시 조사에 착수를 했겠죠. 수많은 주주 대표 소송이 진행됐을 거예요. 내부자 거래 혐의로요,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최소 수천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됐을 거고요. CEO 자리에서도 쫓겨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마 감옥 가서도 한 10년 정도 있었을 거예요. 결국 미국에서 방시혁 씨가 저짓했으면요, 회사 뺏기고 감옥까지 가 있을 아주 중범죄인 거죠. 이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우리나라에선 영리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일이요, 미국에서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 사례로 SK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021년 SK는 물적 분할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SK 스퀘어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었어요. 물적 분할이라는 건 쉽게 만들면요,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떼어내는 거예요. 법인 새로 만들어서 떼어내는 건데요, 기업 몇 개씩 묶어서 기업 쪼개기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당시 SK 물적 분할은요,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물적 분할이 진행이 됐죠. 분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SK 주가는 크게 하락했고요, 소액주주들은 상당히 큰 손실을 봤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상법상으로는 이런 게 다 합법이었죠. 이건 제가 볼 때 사실상 사기예요. 기업이 일반 시민들한테 사기를 치는데요, 그게 합법적이에요. 근데 신문에서는 우리나라 상법 개정하면 우리나라 회사들 망한다 난리를 치고 있죠. 그게 지금의 언론이고요. 당연히 그 기사 쓰는 사람들은 몰라서 기사를 그렇게 쓸까요? 모르면 바보고요. 돈 받아 처먹고서 그렇게 기사 쓰는 거죠. SK가 물적 분할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어요. 이게 정당한가요? 그럼 이런 물적 분할이 영국이나 독일에서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에서는 주주 승인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요. 중요한 자산 처분에 대해서 일반 주주 승인이 필요해요. 즉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관련 당사자 거래에 대한 별도의 승인도 필요해요. 법원에서 이 결정이 모든 주주들한테 합리적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요. 그럼 독일에서는 어떨까요? 독일에서는 기업 집단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지배 주주의 책임이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서요, 강제 매수 청구권이 보장이 돼요. 회사가 중대한 변화를 겪을 때요, 원치 않는 주주들은요, 공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분할 시에 주주 보상 의무가 더 엄격해요. 어떤 나라의 주식을 사고 싶으세요? 한국? 아니면 영국? 아니면 독일이요? 솔직히 우리나라 주식 사면 그게 병신이에요. 세 번째 사례는 삼성전자의 합병 사례예요. 2015년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의 합병 사례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당시 이 합병은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의 지배력을 강하게 하려고 이루어진 합병이에요.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건 합병 비율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랑 주주들이요,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삼성물산의 가치가 불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국민연금이 손해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선표를 던지면서 큰 논란이 되어졌었죠. 이 합병으로요,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은 큰 손해를 봤고요. 결국 엘리엇 같은 해외 투자 회사가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까지 내게 되어졌어요. 만약 이런 일이 일본에서 벌어졌으면 어땠을까요? 일본은요, 2000년대 초반에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합병을 하려면요,
독립적인 제3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은요, 독립적인 사회 이사로 구성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되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은 통과하기 힘들고요. 설사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법원에서 무효 처리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만약 다른 나라의 상법을 가지고 있다면 앞의 사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서는요, 주주들의 권리가 상당히 강력해요. 집단 소송의 천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미국에서는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승소 시에 변호사 비용도 회사에서 내야 돼요. 거기다가 징벌적인 배상 제도도 있거든요.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면요, 실제 피해액의 몇 배를 토해내야 돼요. 거기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되고 보상까지 해야 되거든요. 회사 내부에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요, 오히려 보상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주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독일의 상법에서는 어떨까요? 독일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예요. 노동이사제라는 게 있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원적 이사회 구조가 있어요.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이사회랑요, 이를 감독하는 감독이사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사회가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룹법이라는 게 있어서요, 기업 집단 내의 거래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요. 그럼 이제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은 2015년도에 기업 지배 코드를 도입을 했어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했고요, 주주권 보호를 대폭 강화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기업들의 ROE가 크게 개선이 됐고요,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늘었죠.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에 의해서요, 한국 상법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주주들이 가진 주주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우가 달라요. CEO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죠. 그럴 거면 개인 회사를 하셔야지 왜 주식회사를 하세요? 솔직히 이거 사기치는 거잖아요.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고요, 회사 정보가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알려져야 돼요. 현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공시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게 불법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건 진짜 대놓고 사기치는데 불법이 아니잖아요. 저 물적 분할 있잖아요. 저거 진짜 고쳐야 돼요. 기업에서는 상법이 바뀌면 우리나라 회사 망한다고 하지만요, 저는 상법이 바뀌어야 우리나라 회사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법이 바뀌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거예요. 두 번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겠죠. 투명한 지배구조가 돼야 돼요. 저렇게 하는데 해외 투자자가 어떻게 들어와요? 작전 세력이나 들어오겠죠. 대놓고 사기친다고 하는데 해외 투자자가 들어오겠어요? 세 번째로, 아파트에 쏠린 우리나라 돈들이요,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당신 같으면 저 주식시장에다 본인 돈을 넣을 수 있으세요? 알고 놓으면 미친놈이에요. 상법은요,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니라요, 우리 경제의 게임의 규칙이에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정하게 참가를 할 수 있겠죠. 앞에 사례에서도 봤듯이요, 우리나라의 현재 상법은요, 사실 CEO한테 너무 유리해요. 그리고 소액 주주한테는 너무 불리하죠. 이런 불균형은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해칠 거예요. 상법 개정은 반기업 정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거고요, 해외 투자자들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목소리 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